지금 시장은 온통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죠. 오늘 이 시간은요, 이런 소음들을 전부 걷어내고 제 20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로드맵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의 실체를 보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진짜 본질은 뭔지, 가장 중요한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인 AI 빅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행 가능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체제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런 헤드라인 정말 많이 보시죠? 전면전 위기, 유가 200달러.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공포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가 바로 이 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순식간에 급락했죠. 왜냐? 시장 참여자들이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전부 다 반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 거죠. 하지만요,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바로 이럴 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딸 때,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시장을 봐야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 냉정한 분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시장이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과 한계를 파고드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이 법률, 전쟁 권한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미국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길고 지루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족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90일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후 30일 안에는 무조건 철수해야 합니다. 즉, 이 분쟁은 법적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딱 시한이 정해진 길어야 두세 달 안에 끝날 수밖에 없는 단기 분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데이터입니다. 법적인 제약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군사력 배치를 봐도 그림은 더 선명해져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의회 승인도 없죠. 국제적인 연합군도 없죠. 항공모함은 3분의 1 수준이고 대규모 지상군은 아예 없습니다. 이건 전면전을 하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제한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전쟁 자체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중요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전쟁이 짧게 끝나는 거랑 유가 위기가 끝나는 거랑 같은 말일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충돌을 끝내는 협상과 이란이 틀어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협상은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게임의 키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뭘 원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풀어서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 둘째, 다시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안보 보장을 해달라는 것. 군사적 충돌이 끝나더라도 이 외교적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유가와 세계 경제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포트폴리오, 즉 AI 빅사이클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인 리스크는 이제 파악했으니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기회를 찾아야겠죠.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시끄러운데 정작 우리 포트폴리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단기적인 유가 충격 같은 것보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구조적인 수요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은 이미 이걸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 거의 50년, 100년에 한 번 오는 거대한 산업혁명, 빅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 전기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분쟁은 분명 심각한 사건이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꺾을 수는 없는 단기적인 파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기까지 합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니까 우리만의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원전 같은 에너지 안보 테마가 다시 떠오르고요.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면서 한국의 조선이나 건설 같은 분야가 새로운 수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낳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바로 이 네 가지가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생존 원칙입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이 튼튼한 핵심 대형주에 집중해야 하고요. 셋째,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팔고 사는 감정적인 매매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투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다라며 맹목적으로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우리의 핵심 자산들을 아주 신중하게 조금씩 나누어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채널이 항상 강조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시장의 움직임에 맞게 대응하며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너머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단기적인 소음들이 거치고 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확신하는 장기적인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